오늘은 민법 제27조에서 제29조 실종선고에 대해서 볼 거야. 실종선고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부재자와는 좀 달라. 부재자는 자기의 종래의 주소를 떠난 사람이 계속 연락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디 사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실종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일 때를 말해. 그랬을 때에 부재자의 재산이나 신분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실종 선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실종 선고와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 내용이 약간 많아. 정신 차리고 한번 보자. 자,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부재자가 5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을 때에 실종 선고를 하겠다라는 거야. 여기에 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지 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게 아니야.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할 요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실종 선고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 이해관계인이 있지. 실종 선고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중요해. 왜냐하면 한 사람을 사망했다고 처리해버리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해관계인에 넣을 수 없어. 즉 아무나 청구할 수 있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해. 경제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야. 그래서 누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냐? 보통 배우자, 선순위 상속인, 그러니까 1순위 상속인, 법정 대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과 신분이나 재산과 관련한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단순한 연인이나 친구 아니면 이웃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이런 후순위 상속인이나 아니면 친족들, 단순한 채권자나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그래서 부재자가 실종됐다라고 해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어. 그럼 2항을 볼까? 제2항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에 있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사람, 혹은 이런 비슷하게 사망할 게 뻔한 위험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일이 끝나고도 1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그러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자, 그래서 여기서 1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 위난이 생기고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야. 위난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위난이 종료하고 1년이야. 자,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되고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 제28조를 보자. 제28조 실종 선고의 효과.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자, 실종 선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사가 불명한 사람은 5년, 위난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 선고 신청할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나서 가정법원이 실종을 선고하잖아. 그렇게 되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때, 이 기간이 만료한 이때가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럼 실종 선고를 이때로부터 5년 뒤에 신청을 하든 10년 뒤에 신청하든 사망이라고 보는 시점은 항상 동일해.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는 본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야. 우리가 조문을 보게 되면 뭐뭐 하는 것으로 본다, 뭐뭐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용어가 나와.
이 용어는 서로 효력도 다르고 의미하는 게 달라. 사망한 것으로 본다 라는 뜻은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다 똑같은 말로 얘기할 수 있거든. 이것과 비교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추정한다야. 자, 이게 왜 다르냐면 추정한다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른 반증이 있을 때 바로 효과가 깨져. 바로 효과가 깨진다는 것은 기존의 내용을 쉽게 뒤집을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는 간단한 반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깨지는 게 아니야. 즉, 기존의 내용을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직접적인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기존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이 본다, 간주한다와 추정한다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머리에 인지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다시 또 볼 일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제29조 실종선고 취소를 한번 보자. 제1항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찬찬히 볼까? 실종자가 있어. 그래서 생사가 불명되거나 위난이 종료되거나 그래서 보통 기간 5년, 특별기간은 1년이라 그랬지?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실종 선고를 신청을 했고 그래서 법원이 실종 선고도 했어. 그런데 그 후에 본인이 생존해서 나타난 거야. 이랬을 때에는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기존에 죽었다라고 해버리는 실종 선고의 효력이 계속 필요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땐 당연히 이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돼. 당연하지.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 이걸 보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종 선고 신청을 했어. 그래서 실종 선고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점에 사망한 게 나타났어. 이 시점에 사망했다라는 게 증명이 있으면 적어도 이때 사망한 게 아니라는 거는 확실해진 거야. 그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속의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이때에는 기존에 했던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돼. 그리고 다시 기간을 정해서 실종 선고 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이 있으면 실종 선고를 취소하겠다. 이러한 규정이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자. 그러나 라는 부분이 있잖아. 실종 선고 후, 그리고 그 취소 전. 자, 보면 실종 선고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생환해서 돌아온 거야, 본인이. 그러면 당연히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잖아. 이랬을 때, 요 사이에 선의로 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실종자의 건물을 팔았다든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혼을 했을 때의 문제인 거야. 이 사람들이 본인의 생존 사실을 둘 다 몰랐기 때문에 했던 행위들, 이 사람이 살아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했던 행위들이 있어. 그랬을 땐 그 행위를 우리가 선이라고 하잖아. 몰랐었던 걸 선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실존자가 생환을 했어도 물건을 팔았으면 그 물건 판 건 여전히 유효해서 취소시킬 수 없고 재혼을 하게 됐으면 재혼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고 행동을 한 선의의 사람들은 보호하는 규정이다. 자, 그럼 2항을 볼까?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 선고를 했었는데 이 실종 선고가 취소됐대. 대표적인 건 생환을 했을 때가 대표적인 예겠지. 그럴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있어. 상속인이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상속인 2명이 있는 거야. 이때 본인이 생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상속된 재산은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런데 이 선의인 사람이 본인이 살아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거였고, 그 상속받은 재산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한 거야. 그랬을 때에는 이 사람이 반환해야 되는 범위는 지금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을 하면 돼. 살아있었는지 몰랐던 사람한테 아니 내가 감히 죽은 거라고 생각하다니 이미 사용한 걸 다 토해내!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하잖아. 법원도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의인 사람은 당연히 지금 남아있는 것만 반환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악의인 사람일 때의 문제야. 악의가 무슨 뜻이야? 본인이 살아있는 걸 뻔히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실종 선고를 해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인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본인이 살아 돌아올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그러니 얘가 상속받은 재산을 이미 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받았던 재산 전부를 돌려줘야 돼. 그리고 당연히 이자까지도 돌려줘야 돼. 그리고 얘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재산에 손해가 생겼다?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까지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서 반환해야 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오늘 우리는 실종 선고에 대한 걸 봤어. 실종 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했을 때, 그럴 때 실종 선고를 한다 그랬고, 만약에 전지나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나 이럴 때에 있었던 사람은 그 위난이 종료한 후에 1년이라 그랬어. 5년 또는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실종 선고를 한다고 했어. 그리고 실종 선고를 청구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라 그랬는데 이때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었다. 그리고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보통 실종의 경우에는 5년, 특별 실종에는 1년이 지나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만약에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에는 실종 선고를 취소한다. 근데 만약에 실종 선고를 한 다음 그리고 그 취소를 하기 전 그 사이에 선의로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만약에 실종이 직접 원인으로 돼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 즉 대표적으로 상속인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이 선의일 때에는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과 이자와 손해까지도 배상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본 거야.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 따라오느라 고생했어. 그럼 오늘도 수고했고 끝!